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참 별 대도 않는 걸로 인원다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이 글은 흔들리지 말자는 결심을 굳히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연애 6년,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5년이 해외 장거리였고 그 탓에 세세한 서로의 식성이나 습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휴가에 맞춰 여행을 하는 게 대부분 데이트의 전부였고, 그때도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넘겼습니다. 전 삶은 계란은 좋아합니다. 간식으로 삶아두고 먹을 정도이고,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지만 민물 생선이나 생미역 등 비린 것은 잘 못 먹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은 좋아하고요. 남편은 냉면 먹을 때도 삶은 계란은 먹지 않고 낚시 가서 민물생선 잡아다 끓여 먹고 매운탕 좋아합니다. 본인 말로는 유당불내증이 있다는데 초코, 딸기 우유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침은 꼭 챙겨 먹습니다. 전 삶은 계란에 샐러드 먹고 남편은 계란 빼고 샐러드만 먹습니다. 전 우유 넣고 과일 갈아 마시고 남편은 오렌지나 포도 등 시판 주스 마십니다. 가끔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 딸기나 블루베리 갈았을 땐 마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아침으로 계란 안 먹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말투로요. 같은 샐러드지만 다른 접시에 내는데 제 접시에 있는 삶은 계란을 아침부터 보는 게 비위 상한다 합니다. 남편은 친구들이랑 주말 낚시를 다닙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옵니다. 민물 생선 잡아서 친구들이랑 집으로 옵니다. 술 안주하게 매운탕 끓여달라고 합니다. 손질 다 해주고 제가 양념하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저는 비려서 간도 제대로 못 보고요. 한 번 해주니 당연한 듯 들이닥치길래 싫은 소리 했더니 그거 딱 하나 해주는 게 뭐가 힘드냐고 화냅니다. 친구들 중 남편과 한 명만 기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와서 술 진탕 마시고 다들 거실에 뻗어 자면 남은 매운탕에 수제비나 라면 끓여 먹고 해장하고 일요일 저녁 때쯤 돌아갑니다. 집을 비우기도 해봤지만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놀다가 치우지도 않고 일요일 저녁까지 놀다가 저희 집에서 씻고 출근합니다. 제 부모님은 해외 사십니다. 시부모님은 40분 거리에 사시는데 어머니 반찬 준다고 지하철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오시면 그 반찬에 같이 저녁 먹고 주무시고 그 반찬에 저희 아침 차려주시고 출근하고 나면 집 청소해주시고 그 반찬에 저녁 먹고 집에 가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그러고도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TV 보시고 어디에 뭐가 나왔는데 그거 맛있겠더라 하면 주말에 모시고 그거 먹으러 가야 됩니다. 차로 두세 시간 거리는 기본이고 곰탕 먹으러 갔다가 1박 2일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싸워봐야 내 입만 아프고 싫은 소리 해봐야 달라지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저 먹는 거에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떡볶이 시켜 안주 삼아 먹는데 같이 온 계란은 제 앞접시에 놓고 먹는데 갑자기 비위 상한다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어느 날 바나나 얼려둔 게 조금 남았길래 딸기랑 같이 갈았습니다. 갈면서 먹을래?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줬더니 승질냅니다. 본인 바나나 싫어하는 거 모르냐고. 분명 바나나랑 딸기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결국 다 마셨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하는데 버터가 없어서 식용유 했더니 승질냅니다. 평소에도 가끔 식용유로 했었는데 같이 장 보면서 제가 요플레 사면 돈 아깝단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지는 편의점에서 비오트 사 먹습니다. 진짜 사소하고 세세하게 야금야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쓰려니 다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리고 정말 세세하고 유치하게 오늘 아침은 콘프레이크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 씻는 동안 꺼내놓고 전 그릇에 미리 부어놓고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전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하고 남편은 바로 부어서 바삭하게 먹습니다. 나오더니 왜 자기 거 안 부어놨냐고 합니다. 바삭하게 먹으니까 바로 부어 먹으라고 꺼내놨다 하니까 별말 없이 먹고 있길래 화장 끝내고 앉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너는 참 비위상하게 먹는 재주 있다고.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 그렇게 먹을 거면 아예 끓여 먹어라. 같이 먹는 사람 비위상하게 개죽 같은 비주얼로 먹는 꼴 보니 입맛 떨어진다고 합니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하니 너 먹는 걸 보니 좋은 소리 안 나온다면서 온갖 승질 다 내면서 출근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다 아까 엄마가 전화 와서 엄마 하고 받았는데
아침은 먹었냐고 묻는 소리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랑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사무실 동생이 남친이 샌드위치 사서 보내줬다면서 아까 점심시간에 꺼내는데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연애 때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냉면 먹으면 얼른 내 그릇에 계란 덜어주고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편의점 들려서 요플레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래놓고 아버님이 또 어디에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아까 카톡으로 덜렁 식당 주소만 보내놓는 이 남자를 보니 제가 왜 굳이 이 사람과 살며 상처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답답한 글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한국 떠나 살아서 친구도 없고 딱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은 친척들이랑 유산 문제로 칼부림까지 나면서 정 떨어졌다고 2년 다 끊고 떠난 거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희 엄마는 무심하고 말이 없으신 분인데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 딱 하나 걱정한 게 혼자 한국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아예 한국의 발길을 끊으셨고 아빠는 겨우 할아버지 산소만 몇 년에 한 번 다녀가십니다. 엄마 저 결혼식 때문에 거의 19년 만에 한국 처음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매일 북적북적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 사촌 동생들까지 9식구랑 살았어서 부모님이랑 셋이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을 못 이겨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쩍이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말을 참 잘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한국 와 있는 저한테 친구 만들어줘서 실제 남편 친구들이랑 다 친합니다. 어머님이 너 못 챙겨주시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대신에 너 챙겨주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거라고. 실제로 엄마도 10년 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셨고 시집살이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솔직히 여기만 들어와 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집에 제사도 없고 저 시댁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싫은 소리 눈치 한번 안 주십니다. 실제로 반찬에 오시는 것도 저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다 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고 자주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치 안 주셔도 어려운 분이고 굉장히 다정한 분이시긴 하지만 제가 무뚝뚝하게 커서인지 어렵고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너 힘들까봐 와서 청소, 빨래 다 해주는데 배가 불러서 싫은 소리 한다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맙긴 한 일인데 뭐라 꼬집을 수 없게 불편하고 청소, 빨래 안 해주셔도 되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바라고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 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베베 꼬였냐고 네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집도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반반하자고 우기셨는데 안 된다고 남자가 집 해가는 거라고 하셔서 저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저랑 장거리 하면서 남편 나름대로 결혼 준비한다고 가구나 가전 좋은 걸로 사둬서 제가 딱히 살 것도 없었고 한국 와서 남편 차 바꿔주고 제 차 한 대 산 게 제가 해온 전부라서 뭐 합의혼 안 해도 손해볼 건 없죠. 그냥 차랑 다 놓고 가고 싶어요. 은근 아이 바라셨는데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주소 보낸 카톡에 답 안 했더니 자기 낚시 약속 있다고 모시고 다녀오라고 보내놓은 카톡 보니 갑자기 우라가 치밀러서 그냥 무작정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돼서 퇴근하자마자 그냥 서해 왔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모시고 여기저기 다닌 적 많아요. 저요. 그냥 성격이 묻어내요. 좋게 말해 묻어난 거고 그냥 무뎌요. 감정선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편이고 또 크게 화가 잘 안 나요. 운전하면서도 화가 난다는 걸 이해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살면서 화를 내봤다 하는 기억도 크게 없고 소리질러 싸워본 적도 없어요. 반면 남편은 예민하고 사람 좋아하고 감정선이 널뛰기를 하는 편이라 연애 때도 쿡 찌르는 말 하긴 했어도 돌아서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의 현재 감정이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사라지고 그냥 혼자 쿡 찔러놓고 자기 할 거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찔러도 아야 하고 아물었는데 굉장히 얕고 작게 쿡쿡 찔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아물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골맞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저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짜증내고 목소리 높아지고 못된 소리 하게 되고 처음엔 안 그러던 애가 화내니까 놀라기도 하더니 이젠 제가 화내면 웃어요. 웃긴가 봐요. 아마 남편이 보기엔 제가 화내는 게 어설프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냥 그래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실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냥 성격이 무디세요. 저보다 더 아마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러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실 분들이라 그냥 이혼하고 말씀드리려고요. 말없이 하는 첫 외박인데 되려 덤덤해요. 낚시하러 가느라 집에 안 가본 건지 남편 아무 연락 없네요. 권태기 그런 걸까요? 정말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진 걸까요? 여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질투가 없어서 그런가 권태기라는 말은 슬픈데 바람이라는 거엔 아무 느낌 없어요. 피고 싶었나 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가 보다. 나 싫다는 사람은 나도 됐다 싶어요. 그냥 혼자 답답했어요. 혼자서 술도 좀 많이 마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혼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에 글을 적을까 했던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면서요.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익명이라는 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 아니까. 솔직히는 바보 같지만 저런 말들 들으면서도 나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기게도 어제까진 이혼이라는 생각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또 뾰족한가 보다 하고 혼자 몸살이고 있으면 혼자 기분 풀어줘서는 해실거리면서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스르르 풀어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일 일에 집중 안 되고 지난 못된 말들, 행동들, 표정들만 생각나서 그러다 문득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또 지쳐가고 있구나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까? 이혼해도 괜찮을까? 머릿속에 이혼만 맴돌다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러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 보면 풀어지고 혹시라도 남편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하고 넘겨버릴까봐 그래서 글 적고 싶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 딩동댕 정답입니다 하고 확인해 주길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두 번째 추가.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이 끝났는데 한 달 남짓 걸렸네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고 새삼 놀랐고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하고 곱씹게 되던 게 이혼 신청서 제출하고 온 날부터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언제 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의무감만 남을 뿐 왠지 해뜬 바다가 보고 싶어서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만 보다 잠들었는데 체크아웃 콜 받고 깼어요. 꺼뒀던 핸드폰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남편 친구들까지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실종 신고를 하니 차량 도난 신고를 하니 어쩌니 난리길래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남편이 바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어디냐고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는데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길 내심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여행 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폰 끄고 챙겨 나와서 그냥 한참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나 걷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애 때는 밥 먹고 소화하자며 손 꼭 잡고 30분씩 같이 걸어줬었는데 하는 멍청하게 혼자 감상해줬는 지난 생각들만 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 다 와 계시고 저 보자마자 호들갑 떠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어디 있었냐고 하시는데 그냥 그랬어요. 저 이혼할래요 하고 눈물 날 줄 알았는데 호들갑 떠는 두 분 뒤에서 멍하게 있는 남편 얼굴 보니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저희 둘 막 번갈아 보시면서 두 분이서 눈치만 보시는데 남편이 그래 딱 그렇게만 말하고 두 분 모셔다 드린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정말 이혼하자는 말 나한테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살면서 제일 많이 울어본 것 같이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들었나 봐요. 침대더라고요. 짐 챙겨서 나간다고 서류 보낼 테니 다음 주에 접수하러 가자는 카톡 남겨져 있고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혼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 가는 거 알지? 몇 시에 봐? 라는 업무보다 더 단답인 문자 몇 번만으로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이혼했어요. 허무할 정도로 쉽게요. 중간에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 좋아하는 걸로 저녁 차려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서 먹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다 먹질 못했어요. 그냥 다 미안하다고 저도 계속 사과하면서 울고 어머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계속 울다가 가셨어요. 택시 잡아드린다고 나섰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가려고 기다렸다면서 그냥 낯선 사람처럼 저한테 목례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진짜 이혼 확정되고 그렇게 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말하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이혼했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입 밖에 올린 건 맞는데 같이 가서 내 손으로 서류 다 쓰고 한 것도 맞는데 마치 내가 이혼을 당한 것 같은 허망한 마음에 한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다가 천천히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나름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에 참 이혼이라는 게 싫을 수도 있구나 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다른 사람들은 왜 그리 어려워했나 싶은 이상한 마음까지 들고 허탈해서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회사 일이 정리가 안 돼서 이혼하고도 좀 더 머물러야 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호칭은 우선 남편이라 할게요. 남편이 자신이 그냥 시댁에서 출퇴근할 테니 한국 생활 정리될 때까지 그냥 집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만 살 건데 또 옮기고 새로 사고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집에서 있으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낼 거 미리 보내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 들어서는데 누가 막 뛰어와서 앞을 막는데 보니까 남편 친구 셋이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단지 밖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자기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자기들 때문이라고 사과하고 변명해 주는데 그 변명조차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권태기도 바람도 아닌 내기였대요. 기혼인 친구는 장비 하나를 살 때도 낚시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주말 외출도 평일 내내 와이프한테 애걸복걸하고 각종 소원과 자잘한 심부름 이거 해라 말아라 등 조건을 달아야 허락되는 일이 왜 남편에게는 쉬운 건지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다가 저를 자극해보자는 내기가 붙었다네요. 자신들이 불시에 쳐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몇 번 만에 실은 내색하는지 낚시 장비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남편은 니들이 100번이고 쳐들어와도 꿈쩍도 안 한다에 100만 원을 걸었고, 친구들은 3번, 5번, 10번 뭐 이렇게 걸고 결론은 9개월 동안 친구들은 싫은 티 한 번 못 느꼈다고 남편이 이겼다고 이혼한지도 몰랐고 여느 때처럼 낚시 갔다가 우리 집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못 간다고 해서 드디어 내가 싫은 티 낸 거냐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이혼한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다들 안 믿었대요. 그냥 싸우느라 하는 소리겠지 했고 맘대로 쳐들어왔길래 이혼 진행 중일 때도 전후 사정 몰랐지만 그냥 상 차려줬습니다. 아마 그때도 전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니 그냥 진행 중인 거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처럼 익숙하게 행동하니 친구들도 그냥 싸워서 이혼 소리 하는 거려니 하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만났는데 이번엔 남편이 진짜 안 된다고, 진짜 이혼했다고 하니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고, 미리 몰라서 미안하다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남편은 별 말을 안 해서 이유도 못 들었다. 설명해달라고 자기들이 변명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제 친구도 아닌 남편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야 할까 싶어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 돌아가시라 하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벨 2번 정도 울렸을까? 너무 해맑고 밝게 전화 받길래 놀랐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싶었는지 금방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친구들 얘기했더니 면목 없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다음날 만났어요. 남편 말은 핸드폰에 뜬 제 애칭이 너무 반가워서 순간 너무 반가웠다가 아차했다고. 매일 아침 시댁에서 눈 뜰 때마다 나 이혼했지 라고 새삼 깨닫는답니다. 습관처럼 집으로 운전해서 불 꺼진 창문을 2시간 넘게 쳐다보고 간 적도 있답니다. 친구들 말이 맞대요. 시작은 내기 때문이었고 그러고 나니 궁금하더래요. 저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지, 주변인 친구들 이런 인터넷 게시판만 봐도 매일같이 만나는 시부모와 자기 친구들,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는 자기의 삶 등 한 번은 화내고 싸울 법한데 싶었고 남들은 결혼 초에 평생 싸울 거 다 싸운다는데 이런 결혼 생활이 정상인가 싶었대요. 주변 기혼자들한테 물으니 그렇게 안 싸우는 건 와이프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바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대요. 이런 저랑 10년, 20년 계속 살다 보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오래 만나서 저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래요.
날계란을 깨트려서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대요. 이쑤시개가 노른자를 다 덮을 만큼 빽빽하게 꽂혀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동영상을 보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대체 저 노른자가 언제 터질까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다가 대체 저라는 사람은 언제쯤 화를 낼까 싶었다고. 이래도 응, 저래도 응이니 본인도 점점 가짜는 이유로 시비라도 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한 말, 조금 더 상처되는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더라고. 어떨 땐 자기도 말해놓고 나서 너무나 심했나 싶어. 티는 못 내고 움찔하는데 저는 그냥 덤덤하더랍니다. 기껏 해야 말 왜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고 1시간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 거는 거 볼 때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구나 싶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 행동이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더래요. 트집 잡기 위해 지켜봤는데 보다 보니 괜히 짜증이 나고 부하같이 밀고 화가 났다고. 그 내뱉던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 생채기가 나고 괜히 큰 싸움 될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건데 그게 남편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었다네요. 재미라는 그 표현에 또 한 번 상처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걸 어쩌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이혼 진행 중에 하지 않았냐고. 너도 이혼하고 싶었으니 개선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물만 한참 흘리다가 하는 말이 제가 이혼하자 했을 때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자기가 찌른 이쑤시개에 드디어 노른자가 터졌구나. 이건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이어붙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도 후회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는데 이혼하기 싫은 마음이 80이었다면 이렇게 어찌어찌 이어붙여서 이혼하지 않고 살면 자신이 평생 저에게 설설 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분명 그 마음이 20이었는데 그동안 봐왔던 자기 친구들의 결혼 모습처럼 살 자신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언제 또 지금처럼 저에게 나를 세우고 아무렇지 않게 찔러댈 것 같다고 그냥 자기 맘도 갈피를 다 못 잡았다는데 먼저 얘기 좀 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저도 그런 말 안 하니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둘 다 이혼하기 싫었는데 자존심도 뭣도 아닌 걸 내세우고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 허탈하다가도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연애하면서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싶어서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냐고 물었더니 대답 못해요. 그 결정에 후회하냐고 했더니 결국 대답 못해요. 저처럼 반반이겠죠. 후련한 밤, 후회 반. 더 할 말 있냐고 했더니 언제 떠나는지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렸냐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돌아왔고 다음날 새벽 1시 넘어서 전화가 오는데 순간 왜인지 모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 2번 전화가 왔는데 안 받고 다음날 물었더니 술김에 전화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냥 몸 생각나서 찾는다는 전 여친이 된 기분이 든 건 제 패배의식일까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겼는데 아무렇지 않게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연락 오고 퇴근 잘하라고 연락 오는데 그냥 계속 화가 나서 다 씹었어요. 오늘로 회사 일 다 끝냈고 다음 주에 출국하는데 송별 회식하고 나서 소파에 멍하게 누워있다가 전에 썼던 글이 생각났어요. 다시 읽어봐도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이 글도 제 마음처럼 뒤죽박죽입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키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될까봐 그냥 뒤죽박죽인 채로 이렇게 글 씁니다. 글을 쓰면서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뒤죽박죽인 일기를 쓰고 찢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무도 절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쓰고 나면 덮어버리면 더는 머리 어지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아시나요? 어쩌면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끔 했었어요. 그럼 그냥 이혼 결심 먹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글을 써서 그냥 하는 말이더라도 제 인생을 찾으라는 말, 행복하라는 댓글들에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최근이 어땠는지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다 싶고 그래요. 복잡하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중 장남으로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 집을 떠났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또 결혼까지 하면서 저는 서울에 장착했습니다.
와이프는 근무 조건이 비교적 비안정적인 편이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어 하기에 와이프의 뜻을 존중해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살 것을 의논하던 중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와이프 직업 특성상 임신하면 출산시까지 무급 휴직이 주어지기에 우선 휴직을 들어갔고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우리 첫 아이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와이프에게 맞춰주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 모든 걸 제가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것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앞으로는 남자도 이런 거 하며 살아야 한다며 저희 형제에게 집안일을 가르치셨고 요리도 틈틈이 가르쳐 주셨기에 저와 제 동생은 웬만한 가정주부만큼의 살림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취 때부터 집 하나는 말끔히 정돈하며 살았고 거의 집에서 밥 해 먹던 버릇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사랑하는 가정 위에 만들어진 습관이라 여기며 와이프 보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와이프는 입덧이 심하진 않았지만 기력이 없어 보여 제가 손수 곰국이라도 고아 먹이고 좋아하는 이태리 요리는 요리책을 뒤져가며 해먹였습니다. 임신 선물 요구하기에 갖고 싶어 하던 시계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16주 지나니 이제 안정기라며 친정 부모님과 여행 떠나고 싶다고 하기에 원하던 하와이를 6박으로 제가 끊어줬습니다. 시계값, 하와이 여행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제 연봉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 해주었습니다. 연봉이 제 나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 와이프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해달라는 것, 마음이든 돈이든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게 지난 주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신혼살림을 차린 저희 아파트 입주집들이 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 딱 한 번 다녀간 것 외에는 집에 부모님 오신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시골 시부모님 아들 집 온다고 자고 가는 거 싫다며 중간 역할 똑바로 하라는 말도 있었고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 살림, 간섭 어느 것도 용납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 뿐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 집 자주 드나드는 거 아니라며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와이프 걱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생신 때 우리가 당일로 지방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아직 장가 안 간 둘째 아들이 집에 있고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통화 중 임신한 며느리 몸 상태를 궁금해 하시기에 다행히 입덧이 심하지는 않아 잘 먹는다. 특히 곰국을 잘 먹는다 등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이 걸렸는지 어머니가 바로 장을 받아가 밤새 곰국을 고우셨나 봅니다. 한솥 끓인 곰국을 얼려가지고는 이틀 뒤인 지난 주말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니 그런 건지 미리 연락하는 걸 깜빡하여 버스 안에서라도 저에게 연락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니 폰을 집에 두고 출발하셨던 겁니다. 시외버스는 이미 달리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곰끝만 놓고 당일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가셨답니다. 폰은 두고 오셨지만 가족 생일, 가족들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놓은 수첩은 품에 있어서 택시 타고 주소 불러서 집은 잘 찾아가셨답니다. 저는 그때 하필 급한 일로 주말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지 하며 마구 화를 내는데 처음엔 어황이 벙벙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차근차근 달래가며 들어보니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은 날이라 집에서도 꼼짝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벨 눌러서 보니 어머니더라. 연락도 없이 불쑥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예의가 없다 등등 너무 화를 내기에 일단 사과하고 진정시키고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니 무작정 연락 없이 놀러 오신 걸로만 생각하고 어머니께 쓴소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답니다. 이런 일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법이라고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그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외버스로 4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온 어른을 문정박대를 했다는 거냐 묻자
와이프는 더 얘기하기 싫다고 끊어버렸고 저는 어머니 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받으셨고 요즘 깜빡깜빡 하더니 폰을 깜빡하고 나갔다며 이틀 전에 밤새 곰국 끓여서 냉동실 집어넣고 얼자마자 싸서 새벽같이 버스터미널 나가셨다고요. 전달하고 애들 얼굴이나 보고 바로 내려올 거니깐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라고 기다리라까지 하셨다네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니 상황 판단이 되었고 마음이 너무 아파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후 회사 입구 인포에서 가족분이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핑크색 보자기 꾸러미를 2개나 들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네가 준 명함에 적힌 주소 찾아왔다 하시며 반가워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와서 고생하시냐 버럭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장 보러 가면서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다 끓이면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폰까지 두고 오고 내가 늙었나 보다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는 곰국 얼린 건데 1인분씩 얼린 거라고 잘 해먹이라 하시고 하나는 묵은지랑 젓갈이랑 장아찌랑 서울에서 먹기 힘든 거 싸우셨다고 두고두고 반찬 해먹으라십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도 며느리 흉보는 게 싫으신지 한사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버지 밥 해주러 가야 된다 하시며 차 한 잔도 마다하시고 부랴부랴 다시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시겠답니다. 고집을 못 꺾어 결국 택시 잡아 보내드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시 사무실 올라가 급한 사무 정신없이 처리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덕분에 어머니께 못 들었던 상황을 와이프에게 들었습니다. 입구 벨을 누르기에 화면 보고 집에 없는 척 했다가 한참 뒤에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와서 받았답니다. 반찬이랑 국을 맡기셨다는데 상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기에 그냥 거기 두세요. 남편이 회사 갔는데 퇴근해서 버리든 말든 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싸들고 회사에 오신 걸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는 그 경비 아저씨와의 통화 중에 곁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다 어머니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뭐 때문에 오신 건지 설명을 해도 전후 사정 들을 거 없고 결과적으로 어머니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 택했다는 것을요. 임신 중 예민한 상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에 불쾌한 며느리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분 일단 집안에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드린 뒤에 나중에 저한테 화풀이하고 저한테 단돌이 시키는 그런 아량, 이해심조차 없는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만큼 배우자,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 집에 수십 번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요리하고 과일 깎고 설거지했습니다. 딸이랑 더 시간 많이 가지라고 제가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한 번을 안 오셨지만 멀어서 그렇지 나중에 모시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불효자고 못난 놈입니다. 이미 와이프는 배가 불러오고 있고 제 자식이 자라고 있는데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교육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와이프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자 울고불고 친장에 전화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장모님이 전화 바꾸라더니 좀 만나자 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리된 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부모 무시한다며 짐 싸들고 어젯밤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뒤 장인어른께 몇 통의 전화가 오고 와이프 친오빠에게 몇 통의 전화가 왔는데 다 피했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는 결혼한 많은 여성분들의 커뮤니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 익명으로 글을 남깁니다. 와이프가 글을 지울 수도 있지만 똑똑히 보라고 씁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4년차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요. 결혼 직후부터 피임한 적 없고 매달 임신 테스트기 탕진하며 삽니다. 재작년 인공수정 2회, 시험관 3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서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고 지금은 몸 관리만 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올해 승진까지 했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험관 관두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아이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그렇지 않네요. 검사하면 남편도 정상, 나도 정상. 제일 어렵다는 원인 없는 난임이에요.
집안 어른들도 처음에는 아이는? 하고 계속 물으시더니 우리 부부가 간절히 원해도 안 생기는 거 알고 이제 안 물으시고 조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기분 더러운 일이 생겼네요. 애가 있는 형님이 있는데 말을 이상하니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동서, 나는 동서가 제일 부럽다. 애 없는 거 복이야. 애 욕심 그냥 버려. 동서, 포기하면 생긴대. 포기 좀 해봐, 포기. 동서, 얘 말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 우리 애 줄게. 땡땡아, 자, 너희 엄마 찾아가.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보면 꼭 저럽니다. 처음엔 실없이 농담하나 싶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저러니 짜증납니다. 정색으로 일관해도 꿋꿋하게 개소리하는 형님입니다. 제 남편이 형수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해도 시숙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무안해하고 시어머니도 말 가려하자고 하시고 다들 정색하는데도 꿋꿋하게 하는 건 의도인 거죠. 그래도 언젠가 내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큰 상처는 안 받고 있고 거슬리고 짜증나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큰 개소리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시숙네랑 우리 식구 모여서 식사하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곧 있으면 볼 건데 굳이 집에 좀 와보라고. 갑자기 시부모님이 연락 와서 퇴근 뒤 남편 만나서 어제 저녁에 시댁에 들렸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거의 사색이 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두 분이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실은 일부러 아이 안 가진다는 게 사실이야 이러십니다. 화나신 목소리로요. 만약 그런 생각이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 하시는데 일단 이유 막론하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부부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건데 이젠 하다하다 저런 소리까지 듣나. 남편도 화나서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상처 주냐 하는데 남편 목소리도 울먹거렸고 남편 울먹거리는 거 듣고 저는 더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했고요. 누가 툭 건드리면 확 터질 시점이었는데 그날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우는 거 보고 시부모님 당황하고 상황 수습하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눴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개소리에서 출발한 거더라고요. 며칠 전 형님이 김치 얻으러 시댁에 왔다는데 우리 부부가 애 없이 살려고 예전부터 작정했고 시부모님이 간섭할까봐 그냥 안 생긴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한다고 했다네요. 자기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라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겠다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놀라서 시아버지한테 전하고 두 분이서 고민하다가 우리한테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불렀다고요. 네가 큰애한테 귀뜸한 게 아니야? 하고 물으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형님이 거짓말한 거라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황당해 하시고 일단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네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을까요? 저러는 거 재밌을까요? 생각 좀 하고 행동하자고 형님이나 시숙 쪽에는 아무 연락도 안 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비곁을 날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영 끊고 안 보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싶네요. 추가. 새벽에 밤잠 설쳐서 쓴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네요. 일하고 있는데 방금 형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개소리? 이렇게 딱 한 줄 왔어요. 이거 지금 판글 봤다는 건데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것 같죠? 진짜 아침부터 열받게 하네요. 이 추가 글도 보라고 씁니다. 두 번째 추가, 후기가 늦어졌어요. 그 사이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는 아직 충격 속이에요. 글을 지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안 지웠어요. 후기를 쓰면 더한 압박이 있겠죠.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던 새벽에 형님이 개소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판에 올렸고 몇 시간 만에 이 글이 베스트에 올라 형님이 아니 그 여자가 그 글을 보고 아침에 제게 개소리? 라는 톡을 보냈죠.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점심도 거르고 앉아만 있다가 결국 조퇴했어요. 바로 제가 다니던 난임병원에 가서 그동안의 시술 관련 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해서 6명이서 다 같이 모여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제대로 사과받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가 다녀간 날 바로 형님에게 연락을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 형님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하도 정색하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네요. 원래 식사 예정이었던 날인 토요일 저녁에 시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가보니 어머님이 저녁상을 차려놓았기에 우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먼저 앉아 있었고 아주버님 부부가 조금 늦었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도착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자리에 형님이라는 여자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눈 마주치며 잘 지냈어? 하며 생긋 웃는데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우선 식사부터 하자고 말씀하셔서 다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요. 저와 남편은 마음이 무거워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머님 이거 맛있네요. 갈 때 좀 싸주세요 하며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싸줄게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미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운 뒤에 아버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시는데 갑자기 형님이라는 여자가 아 손절여 하며 손을 주물주물 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아 하며 옆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방금까지도 반찬 싸달라고 애교 부리고 밥 한 그릇 싹싹 비워 맛있게 먹은 사람이 무슨? 연기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속아 넘어가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리를 비우니 아버님이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자 아주버님이 방에 들어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와서 팔다리를 주물렀고요. 남편이 제 진단서와 진료 기록들을 다 꺼내어 보이며 도대체 형수는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 사람을 상처 주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말이 이렇습니다.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똑똑히 말했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들었대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뒤에서 살짝 자기한테만 얘기했다나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며 되려 저에게 따지고 저보고 무섭답니다.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너무 무서워서 자기 손이 떨린다고 보여주질 않나. 제가 너무 황당하여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형님의 거짓말이다 하니 그 여자는 너무 당황스럽다며 가슴이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린 판 글에 달린 댓글 중에 욕설이 있는 것들이 인쇄해서 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거짓말로 글까지 올려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다며.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신과 진료 영수증을 가져왔네요. 자기는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이유 없이 쌍욕을 들었더니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시부모님께 막 일러바치듯 주절주절했어요. 자꾸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슴을 두드리고 손발이 저리다고 주무르고 끝까지 난리였습니다. 네, 제가 당했어요. 너무 순진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게 실수였어요. 그 여자는 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님께 들은 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아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형제 사이 언성 높아지다가 결국 멱살잡이까지 가서 아버님이 의자까지 집어던지고 그냥 그렇게 자리는 엉망으로 파토나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 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 부모가 결정 내려주기가 어렵다고, 다만 마음은 네 쪽이다 하시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뒤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고 큰 애가 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그 글은 지워달라고 하시네요. 아주버님이 계속 어머님한테 압박 넣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아무런 도움 주지 않으실 거면 그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직 베스트에 글이 올라있다고 안 지우면 재수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니 어쩌니 했다고 합니다. 경찰 통해 연락하라고 하니 그래 알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했다네요. 고소가 안 될 건이라는 건 그쪽도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응에 너무 놀랐고 인간 같지 않고 괴물 같기도 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어요. 그동안 마음 진정하느라 남편이랑 둘이서 밤마다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좀 충격이 가라앉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지인 중에 심리 전문가가 있어요. 요즘 워낙 바빠 보기 힘든데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오늘 밤으로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밤늦게 일이 마친다기에 카페에서 마치길 기다리며 노트북으로 3당 내용을 정리할 겸 글을 썼는데 형님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인간이라 증거라도 남겨두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 남겨둡니다. 그냥 영 끊고 안 보는 게 최선인 것은 맞는데 뭔가 예감이 불안하다고 할까요? 벌렁벌렁한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익명을 빌어 물어볼게요. 남동생 생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착실한 놈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유일한 취미가 게임입니다. 평소 늘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안 사길래 왜 그러냐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올케가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쓸데없는 게임에 왜 그 많은 돈을 써야 하느냐.
그 돈이면 내 식구가 외식을 해도 몇 번이나 할 수 있다면서요. 올케는 좋게 말해 절약정신이 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짠순이입니다. 정말 돈을 안 써도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돈이 없다, 돈 모자란다, 애들 키우기 빠듯하다 등등. 그렇다고 동생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케가 돈을 무조건 모으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는 타입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끔 염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돈을 아껴요. 아무튼 그 말 듣고서 그럼 네 생일에 내가 사주겠다 했고 동생은 진짜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러 같이 갔습니다. 어린애처럼 들떠서 좋아하는 동생 보니까 흐뭇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올케가 전화를 해서 왜 게임기 사주셨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생일이라 갖고 싶어 하는 선물 사준 거다 했더니 자기한테 의논이라고 하고 사지 왜 그냥 사줬냐.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여태 안 산 거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모르겠느냐 등등 마치 내가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더군요.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 동생 생일 선물도 마음대로 못 사주냐. 대체 왜 그걸로 따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애들 교육에 나쁘다고 하네요. 저런 게임기 집에 있으면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한다고. 왜 그런 생각은 못 하느냐. 애들 성적 떨어지면 고모님이 책임질 거냐면서 엉성 높이는데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여태 게임기 없이 지내면서 왜 애들 성적이 그 모양인 거냐고요. 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긴 합니다. 애들 공부 못해서 늘 아둥바둥 열내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울컥 치밀어서 그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그날은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남동생이 절 찾아와서 한숨을 푹푹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올케랑 나랑 다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싶었죠. 네가 왜 미안하냐? 괜찮다. 나도 그날 화가 나서 말을 좀 심하게 했다. 네 와이프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보겠다 하면서 달랬는데 동생이 갑자기 내 마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글쎄 올케가 플스를 자기 남동생한테 줬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 회사 간 사이에 게임기를 줬다고 하네요. 처남이 형님 감사하다면서 톡 보내어서 알았다고. 그 일 때문에 올케랑 한바탕 싸우고 우리 집에 온 거였어요. 이젠 게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늘 자기 마음대로 고집만 부리며 집안을 휘어잡는 올케가 질린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마누라한테 정 다 떨어졌다면서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하는 동생을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순하고 속이 없다 싶을 정도로 착한 녀석인데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올케한테 동생 여기 와 있다고 톡 보냈더니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끝이네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요? 심란해서 잠도 못 자겠네요. 추가. 남동생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싸워도 이렇게 외박하는 건 아니라고 집에 가서 올케랑 잘 이야기해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따로 올케에게 연락해서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올케가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낮에 갔습니다. 애들은 없더군요. 친정에 보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언성 높아질 일이 있을까봐 그랬답니다. 솔직히 싸울 작정을 하고 날 기다렸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게임기를 사준 건 널 화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동생이 워낙 갖고 싶어 했고 솔직히 애들 교육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게임기를 사는 것은 돈 낭비하는 거라 못 사게 하는 거라고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생일을 맞아 갖고 싶어 하는 걸 사준 거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애들 교육에 대해서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애들 공부에 대해 심하게 말한 건 사과한다.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상처가 될 말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됐다. 지금 당장 마음이 풀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털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플스는 돌려주길 바란다. 내 동생에게 선물로 사준 것이지 올케에게 준 것도 조카들에게 준 것도 아니다. 올케 남동생에게 준 건 더더욱 아니다. 이 게임기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돌려주면 내가 중고로 팔든 내 집에 두든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돌려줬으면 한다. 또 올케가 마음대로 게임기를 남동생에게 준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케도 나와 내 동생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내가 게임기를 선물하는 일은 없을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충 저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올케는 가만히 절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 언성 높이지도 않았고 최대한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좋은 일 없다 싶어서요. 그런데 한참을 절 보던 올케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이러실 걸 애초에 왜 그딴 걸 사주셔서 사단을 만드세요?
땡땡씨가 내가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사주셔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 새벽에 들어와서 난 쳐다보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나갔어요. 고모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요. 나만 나쁜 년 만들고 속이 시원하세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나와 내 남편 사이에 시누이인 고모가 끼어들어서 분란 일으키고 그래놓고 저한테 사과 받고 싶으시다고요? 나한테 막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하라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시월도 한번 보여주겠다 이건가요? 앙칼지게 말하는데 혹시 내가 외국말로 이야기를 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였으니까요. 그 후에도 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며 그동안 안 하던 시누이 짓을 저렇게 몰아서 하냐고 하는데 솔직히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을 제대로 좀 듣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자기 무식하다고 하는 거냐고 따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 한 말 또 하는 거냐면서 자기 무시한다고 우기고 저 올케랑 가깝지도 친하지도 않습니다. 올케가 동생이랑 결혼한 초반에 좀 가까워지려고 다가갔더니 불편하다고 해서요. 시댁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자기는 어렵고 꺼려지는 자리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보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스웠던 거였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귀 막고 안 들으려는 사람한테 계속 말해봐야 나만 지치는 거라 됐다 플스나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 동생한테 준 걸 치사하게 어떻게 돌려받냐고 실소가 나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화도 안 나요. 그냥 이 상황이 우습고 이상했습니다. 올케에게 상식이란 건 개미발에 묻은 흙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겠다 하고 나와서 올케 남동생한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플스는 돌려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집 남동생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자기 누나가 독불장군 기질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할 때가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기 돌려받았습니다. 밤에 올케에게서 전화 온 거 안 받았습니다. 톡으로 자기 남동생한테 연락해서 기어코 돌려받아야 했느냐 구구절절 말도 안 되는 문자 보내길래 무시했습니다. 내 남동생한테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다. 부부 사이 일이니 너네 둘이서 잘 해결하길 바란다. 내가 더 끼어들면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플스는 우리 집에 둘 테니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하라고 했고요. 원하시는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죄송하네요. 남동생 목소리가 너무 낮고 침울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 부부 사이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느낀 건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올케랑 여태 살면서 동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올케를 이해해보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만 나왔어요. 살다가 저렇게까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처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이 글이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남동생은 게임 페인이 아닙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어주고 게임은 애들 자고 난 후 올케가 드라마 보거나 할 때 자기도 잠깐 하는 겁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말에는 좀 더 하겠죠. 물론 동생에게서 들은 말이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했을 수도 있네요. 하지만 올케가 남동생 게임하는 걸로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게임 페이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카들은 중1과 초 4학년입니다. 올케는 결혼 후 바로 임신하면서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동생네 7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갖고 있고 중형차 2대 굴리면서 삽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저 올케가 입버릇처럼 늘 돈 없다, 빠듯하다를 달고 살며 돈을 안 쓰는 것 뿐이죠. 남동생은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게임 페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애들 대학 보내려면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안 써야 한다는 게 올케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올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통장에 10,000원도 없는 사람처럼 굴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적도 자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정식으로 맞이하는 첫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결혼 전 아버님 생신 때는 피로한 날짜가 겹쳐 남편 몰래 따로 편지랑 선물 사서 서프라이즈로 드렸어요. 시댁이 멀어서 이번 생신 때는 올라오시면 차려드리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따로 말씀은 안 하시고 남편이랑 통화해서 생신 때쯤 두 분 올라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요리 초보이긴 하지만 예쁘게 차려드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생신 한 달 전쯤 제가 일을 구하게 됐어요. 아직 아기도 없고 관심 있는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니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동시에 빨리 아가를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일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던 시부모님도 찬성하시고 엄마도 남편도 응원해주니 타지라 외롭기도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튼 생신 다가올 때쯤 아마 제가 일을 시작했고 또 남편이랑 저희 친정이랑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어 제 생각엔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고 번거롭게 하기 싫으셨나 봐요. 갑자기 두 분께서 그냥 잘 보내겠다고 걱정 말라 하시는데 그래도 신경 쓰였죠. 통화하면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니 올라오시라고 해보고 남편 통해서도 말하고 근데 아버님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다고 스케줄이 맞질 않아 결국 두 분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생신날 문자 보내고 그날 밤 연락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서울에 볼일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가 미리 사놨던 아버님 선물을 남편한테 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일 때문에 통화만 했어요. 그렇게 전 잘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남편이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섭섭해한다고. 며느리가 있어서 케이크라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생신 전에 말했었어요. 우리 케이크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때 남편이 그랬죠. 아가씨가 보낼 것 같으니 안 보내도 될 거라고. 그래서 선물만 신경 썼네요. 선물조차도 처음엔 남편이 화장품 세트를 사자는 거 제가 친구도 아니고 무슨 화장품이냐고. 가격이 부담이면 아울렛에서라도 명품 브랜드 옷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마음에 든다 하셨었고요. 근데 저보고 남편이 평소엔 잘 우기면서 왜 케이크는 그러지 않았냐고 이제서야 원망하듯 제가 알아서 보내지 그랬냐고 그러네요. 선물, 제가 우겨서 좋은 걸로 결정하게 된 거고 애초에 케이크 보내지 말자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말했을 때 같이 알아보자라고 하던가. 자기가 좀 더 잘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별 생각이나 말도 없다가 섭섭하다니 그제서야 난리네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보내버릴 걸 후회하다가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날 일 가기 전에 남편이랑 다투기도 했고 그래도 가자마자 생신 문자 드리고 돌아와서 통화했어요. 처음엔 다퉈서 저를 바꿔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끊었어요. 제가 화나서 다시 전화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아가씨랑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서 전달해 주던지. 왜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지 이게 많이 잘못한 건가요? 남편 평소 성격이 서글서글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그런 게 없어서 저희 집 쪽에선 사이라고 뭐 기대 안 합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었어서 부모님이 사이 성격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활발하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건 자신 있어서 평소에도 잘 지내려고 했었어요. 한때는 남편 없을 때 혼자 어머님이랑 통화하기도 했어요. 의무적이 아닌 궁금하기도 했고 남편의 가족이니 당연히 챙기고 싶었어요. 저녁에 남편 보고도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가끔 안부 문자라도 드리라고 했더니 그럼 너도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나도 잘 챙길게 라는 대답이 아닌 그때부터 안 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딱 기본만 하기로 그때 마음 먹었죠.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고 제 생일이라고 해서 시댁에서 뭐 특별히 해준 건 없었어요. 어머님 축하한다 문자 오고 당일날 전화드리니 아버님은 모임 가셨고 그 다음날 어제가 생일이었냐며 전화 오셨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생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원래 생일 같은 거 잘 챙겨주고 편지 쓰고 파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 저는 좀 이래저래 챙기려고 해요. 근데 남편 집은 안 그러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번에 느꼈네요. 남편 말 믿을 거 없다고. 챙길 건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네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다른 유부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려요. 추가. 일 끝나고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끔씩 힘들 때 읽으면서 그래도 난 괜찮은 거구나 하고 위로받았는데 제 글이 베스트에 오르다니 뭔가 슬프기도 하고 댓글 덕분에 그래도 위로가 되네요. 오늘 집에 와서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생신 이야기 꺼냈다가 또 싸웠어요. 불과 어제 흐지부지 섭섭하다고 말만 해놓고 한마디 말도 없다가 오늘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게 싫어서요. 남편이 확실히 앞으론 나도 잘 챙길게 서로 잘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길 원했거든요. 근데 다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꺼내냐.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뚱할 뿐 아니시래요.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케이크는 자기가 하지 말자 했었다 말했다네요. 그리고 앞으로 양가 기본만 하자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날 통화했을 때 어머님이 케이크 못 찾았다고.
시간 없어서 그냥 이번엔 없이 지나간다고. 그때부터 좀 찜찜했었는데, 그리고 시부모님이 생일에 용돈 주셨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도 챙겨주셨고요. 사위 생일이라고 서울 볼일 있어 온 김에 용돈에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고 호텔 바에 가서 파티도 하고 그랬었죠.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참 정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집 분위기도 다들 좀 활기 넘치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커지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다르게 살아온 환경과 너무 반대의 성격 때문에 정말 많이 후회도 했었고 밤마다 평생 운 거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잘 챙기고 따뜻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모든 발단이 성격에서 비롯된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엄마도 많이 울었었고 그럼에도 다 잊고 잘해주겠다고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또 헤어진 뒤의 시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간단하지 않단 걸 알기에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 역시도 살아야 했기에 잊지 않고는 못 버틸 것 같아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취집하진 않았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요? 조건 좋은 선자리 많이 나가봤었고 그런 사람들 성격이 별로인 것 같아 역시 사람은 성격이지 하고 지금 남편 만난 건데 저는 조건도 성격도 얻은 게 없네요. 평생 상처 안 주고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딱 저의 집 환경과 성격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이 제 뜻대로 되진 않네요.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할 때 그랬었어요. 금전적인 문제이긴 한데 서울은 남녀가 같이 집 보태는 거라고 남자 혼자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방이라 서울 집이 비싸니 대충 그런 줄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 보탤 수 있냐고 하기에 처음에 제가 1억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것만 보탤 수 있으시대? 라고 물었었거든요. 시댁 2억 5천에 남편 1억 보탰어요. 아무튼 그래서 집 사는데 부모님께서 2억 보태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집을 굳이 공동명의 해야 하냐며 제가 말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탠 거 가지고 나중에 제가 생색내고 그러면 돈 줘버리라고 아버님이 그랬다네요. 근데 다툴 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말했었어요. 고마운지 알라고. 주위에는 나처럼 보태고 혼수 예단 다 해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더니 제 주위 사람이 특이한 거고 믿지도 않더라고요. 제 주위 친구들 다 잘 삽니다. 남자가 집 떡하니에 와서 혼수 빵빵하게 해가고 엄마도 지나가는 말로 그랬었죠. 집 안 보탰으면 혼수 더 잘해갔을 거고 차도 바꿔줬을 거라고. 근데 남편은 또 어머님한테 집 보태서 차 안 바꿔준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전달했더라고요. 일부러 안 바꿔준 것도 아니고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저 남동생이 있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차, 가게까지 다 해주고 생활비 쓰라고 카드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해올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고요. 부모님한텐 더 미안하네요. 그거 말고도 생각해보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는데 바보같이 다 넘겼어요. 다 제 잘못이죠. 친정이 좀 더 잘 사는데 집에 가도 좋다. 이런 칭찬은 절대 없고 아빠 차가 외제차인데 나중에 자기는 그 브랜드 싫다고 했었어요. 그냥 웃지요. 탈 능력 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이해하겠는데 못하면서 그러는 거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도 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저는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저 정말 정신 못 차린 거죠. 심지어 남편이 오히려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제가 사랑을 아기한테만 주는 것도 싫고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해서 아직 별로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 것 같다네요. 자기 아이가 생기는데 그게 지금 말인 건지.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진 둘은 외롭기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더 가족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댓글들 보니 갖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네요. 아기 낳아서 뭐 육아, 집안일 잘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도 제가 매일 일하지만 시간을 적게 일하니 요리, 설거지, 빨래, 집안일 다 하는데 과일 좀 깎으라고 했다고 뚱하질 않나. 제 인생, 제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야겠어요. 아쉬운 것 없이 즐겁게 살아왔었는데 결혼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더니 슬프네요. 제 답답한 글에 다들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